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나나의 돈되는 독서입니다. MBTI와 독서 그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순간님이 저도 상대방을 대할 때 살짝 MBTI 물어보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이제 저희 젊은 시절에는 MBTI에 대한 이런 성격 유형 검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유행을 하지 않았어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거의 40 이후에 MBTI 성격 유형 검사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 참 내하고 다른 사람이구나. 그 이전에는 우리 혈액형 가지고 4가지 유형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MBTI 성격 유형 검사는 더 많은 지표가 있으니까 더 다양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MBTI와 독서 그 길을 찾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의 독서 MBTI 유형은 어떤 것일까? 라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자기 신의 전반적인 성향을 조금은 파악하실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은 분들도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식 검사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경향이 강한 사람도 있고 중간급인 사람도 많습니다. 나의 독서 MBTI 유형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유형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독서 유형을 보시면 1번 집중 잘 되는 도서관이 나는 좋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1번, 도서관보다는 서점에서 책을 구경하면서 책을 보는 것이 더 좋다 2번.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를 읽으며 감성을 느끼는 것이 좋다 3번이고, 그것보다 난 소설을 읽으며 상상하는 것이 더 좋다 4번.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빛나유마님이 1번 도서관에서 책 읽는 것이 좋다. 온순간님은 서점에 구경하면서 책 보는 것이 좋다. 시영복댕이님이 1번. 네. 나는 공간 가득 에세이파다 5번. 아니, 나는 자기계발서를 통해 나 자신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더 좋다 6번. 한번 내가 산 책은 나의 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7번. 책은 읽고 중고 서점에 팔아서 다시 또 책을 사는 것이 나는 더 좋다. 그게 더 가치롭다고 생각한다 8번. 이 편한 소프트 커버가 좋다 9번. 아니, 나는 조금 무거워도 하드커버로 된 예쁜 책이 좋다 10번.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자유지성님이 2, 3, 6, 7, 10으로 해주셨네요. 네. 행복우주님이 2, 4, 6, 7, 9. 민젤님은 저는 책은 온라인 주문입니다. 책을 사서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저도 책은 사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책은 하드커버 선호를 하고, 한번 산 책은 나의 책. 에세이도 좋아하지만 자기계발서를 더 좋아하는 편이고, 시와 소설은 둘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책 읽는 것이 서점에서 읽는 것보다는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빛나유마님은 1번 도서관, 4번 소설, 6번 자기계발서, 7번 한번 산 책은 나의 책, 10번 하드커버. 이렇게 하셨네요.
민지희님이 시를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래서 필사를 하고 계시죠. 영시를. 영어 공부도 되고 마음 공부도 되고 그렇죠. 하이늘보님이 다른 거 특별할 거 없는데 책은 사서 읽어요. 그렇죠. 책은 사서 보셔야 됩니다. 책을 지저분하게 해서 읽으라고 하죠. MBTI 유형별 독서와 공부 스타일입니다. 여러분의 공부나 독서 스타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아이들도 한번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형 독서와 공부 스타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S형은 감각형이죠. 보이는 것은 믿을 수 있다. 영상, 오디오 등 매체를 활용한 학습 스타일을 선호한다. 단계적 설명과 개념에 입각한 예를 들어주면 쉽게 이해한다. 복습이 효과적인 성향이다. 동의하십니까? 복습이 효과적인 성향이다. N형 직관형을 보시면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학습 스타일이 효과적이다. 자신의 진도에 맞추어 하는 스타일을 선호한다. 예습이 효과적인 성향이다. 저는 N인데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복습보다는 예습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제 나름대로 진도에 맞춰 가지고 하는 책도 그렇고 책 독서도 그렇고 이제 공부도 그렇고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T형과 F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형은 사고형이죠. 팅킹이죠. 자료를 수집하고 조직할 때 잘 배운다고 합니다. 과제 수행 후에 교사의 공정한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방식을 더 잘 이해하고 학습 진도가 잘 나갈 때 자극을 받는다고 합니다. T형입니다. 미카사님이 저 빼박 T입니다. 칭찬과 인정보다 공정한 인정이 좋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하이늘보님은 저는 F 감정형은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 더 잘 배운다고 했죠. 그리고 교사의 멘트나 메모가 학습 동기 유발에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학습 분위기가 좋을 때 더 잘 배운다고 합니다. F형이고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경쟁 분위기는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미실님이 맞아요. 저 그래서 대학교 과제할 때 안 하는 사람은 조별 과제에서 이름을 빼버렸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티켓이 복습 싫어함, 답이 있는 거 싫어함, 상상하는 거 좋아함 라고 말씀하셨네요. MBTI별 독서 스타일입니다. 감각형은 세부적인 내용에 집중하는 편이고 사전 지식이 있는 분야의 책에 더 많은 흥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책에 관심이 많다고 하네요. 이런 감각형인 분은 생생한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읽는 것이 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시인의 선물님이 T의 모습도 있고 F의 모습도 있으면 어떻게 정해요? 라고 하셨는데 사람은 둘 다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나 장면에 따라서 그 성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MBTI 검사를 하면 어느 지표에 어디에 더 가까운가에 대한 그 수치화되어 있는 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경향이 더 많구나 라고 하는 거죠. 미카사님이 카리스마 리더십 미실님이라고 하셨네요. 티케님이 그래서 남편이 저희 맞춤형 선생님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거의 반반씩 나오거든요. 언순간이 말씀하셨는데요. 대체로 그런 분들이 조금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극단적인 것에 치우친 분도 저도 봤고요. 근데 이제 중간값인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직관형의 N은 책 이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어야지 한다 이런 말 있죠. 핵심 위주로 책을 읽는 편이고
호기심이 강해서 새로운 책에 도전하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책에 담긴 의미와 가치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네요. 이런 분들은 순간 떠오르는 생각을 메모하면서 읽으면 효과적인 독서가 된다고 합니다. 초비님이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고 계속 여러 번 읽는 걸 안 좋아하나 보네요 라고 하셨네요. 그렇죠. 이해가 되어야지 책 읽는 또 재미가 있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직관형 N에 가까운 성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늘보다 땅님 늦었네요 하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리치맘님이 순간 떠오르는 생각을 메모하는 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운전하다가 좋은 생각이 나면 휴대폰 켜고 녹음해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거의 나의 잠재의식에 있던 생각들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도 한 일주일 정도 어떤 문제나 어떤 과제나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계속 생각을 하면 한 일주일 뒤에 저희 뇌가 나에게 답을 주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반드시 메모를 하고 휴대폰 켜가지고 녹음하는 방법도 참 좋죠. 그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가 나중에는 생각하려고 해도 잘 안 나오죠. 초비님이 생각을 메모하자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책이나 영화도 보고 느낌만 이해하면 실제 그 내용이나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느낌과 감동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모하면서 구체적으로 남겨놓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메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결국 나의 자산이고 나 자신이 되거든요. 엘리사님이 저는 확실히 N입니다. 윈질님이 저도 저랑 카톡을 주로 가장 많이 하나 봐요. 자기 자신한테 이제 그 카톡 하는 거 있죠, 그죠? 메모도 하시고 내 생각도 적고 나와의 카톡. 칭찬 받으면 좋아하는 빼박 N입니다. 녹음하는 방법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고형 T와 감정형 F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명확한 사고형이 이제 사고형이죠. 자신의 생각이 명확한 편인 분이 이제 사고형의 스타일이죠. 객관적 진실이나 논리적인 흐름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책에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책을 읽기도 합니다. 주장과 목적, 근거가 있는 책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물에 공감하면서도 읽는 재미도 느껴보시는 게 좋다고 하네요. 감정형 F는 인물에 공감한다고 합니다. 사람에 공감한다는 말이죠. 등장인물의 동기와 심정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물 관계에 관심이 있고 감정에 공감하면서 읽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론과 설명 위주의 책보다 이야기 형식을 좋아한다고 하네요. 가끔씩은 책을 요약 정리하면서 하는 것도 책을 읽는 것도 독서 효과가 높아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윈질희 님이 저는 나에게 이메일도 자주 보내요. 좋은 방법이네요. 나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저는 그렇게는 해보지 못했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멋져 보인다고 미카사님 말씀하셨네요. 저는 폴드명에 소고라는 폴더명이 있어요. 그래서 워드로 그때 나의 어떤 기분이나 감정이나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해서 쭉 글로 남겨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드백을 하죠. 굉장히 속상했던 이야기도 나의 소고 그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워드로 치고 나면 거의 다 해소가 되죠. 또 방법도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윈즈힐님 방법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나한테 메일을 보내서 오늘 내가 메일을 썼으면은 내일이나 모레 다시 나에게 한번 메일을 읽어보면
나에게 쓰는 편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실님이 어머 너무 로맨틱하세요 라고 나에게 쓰는 편지,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리치맘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핸드폰 녹음을 한다. 그 다음 민지힐님을 나에게 쓰는 이메일 편지, 두 가지 다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지힐님이 해보세요 하셨네요. 좋을 것 같아요. 리치맘님 좋은 말씀 또 적어주셨네요. 아이들 자소서 적을 때 좋은 생각 떠오르면 바로 휴대폰을 켜고 녹음해보라고 하면 정리가 잘 되어서 좋은 자소서 한 편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렇죠. 아이들의 어떤 아이디어, 어른이 개입하지 않았던 그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가치가 있거든요. 휘발되지 않도록 녹음, 메모,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두는 것이 해당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아주기도 하고요. 그렇죠.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를 가지고 있는 어머님은 애들에게 이 부분을 이야기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을 메모하기 힘들면 녹음해 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자신의 스토리가 되거든요. 자기소개서 쓸 때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 다음 6개월, 1년 지났을 때도 그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또 나중에 또 활용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런 메모를 짜집기 하면 한 편의 글이 될 수 있겠네요 라고 인질님 말씀해 주셨네요. 그래서 계속 모아 나가시면 참 좋아요. 글을. 이게 별 크게 도움이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때그때 메모해 놓으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미 있는 MBTI별 독서 스타일 판단형 J가 인식형 P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 분류하고 정리하는 것이 별로 힘들지 않다고 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책 읽기를 선호하고 책이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읽고 끝까지 읽을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즐기기 위한 쉴 수 있는 그런 독서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네요. 인식형의 경우에는 책을 서로 연결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스스로 선택해 읽기를 좋아하고 한 권을 끝까지 읽지 않고 다른 책으로 넘어가는 편이라고 합니다. 한 권을 끝까지 읽는 경험도 좋으니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연습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망증에는 카톡 메모가 최고인 것 같아요 라고 신의 선물님이 주셨네요. 맞습니다. 카톡 메모. 독서의 출발점은 어디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에너지 방향이 외향적인 사람은 공개적인 장소인 서점이나 카페 등에서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요? 사람과 만나는 독서 스터디도 좋습니다. 말로 표현하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녹음을 조금 전에 여러 녹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느낀 것을 쓰는 것보다 녹음하는 것이 더 편하신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에너지 방향이 외향적인 사람의 어떤 성향입니다. 독서 출발은 어디에서? 에너지 방향이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도서관의 조용한 분위기를 선호하는 편이죠. 조용한 카페나 나만의 공간, 카렌시아를 찾아서 혼자만의 공간과 시간을 가져서 책을 읽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글로 표현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글로 표현하는 것이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내향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와 경험을 중시하는 감각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감각형은 나무를 본다고 했죠. 사실적인 사건 묘사에 마음의 위로를 얻는다고 합니다. 시보다는 소설이 좋은가요? 라고 했는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적인 사건 묘사에 더 흥미가 많은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영감과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직관형 N입니다. 의미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감과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직관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미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상징적인 것에 매력을 느낍니다. 시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비유적 표현에 관심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논리와 분석을 중시하는 사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큐멘터리나 칼럼도 지겹지 않아요. 한편으로 좋아도 합니다. 자기계발서에 관심이 많은 게 이제 사고형이라고 하네요. 사람과 관계를 중요시하는 감정형은 에세이가 사람 느낌이 들어서 좋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소설도 괜찮고요. 왼쪽에 있는 이 책이 일본에서 일본 그 서점에서 제가 찍었습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김수현 작가의 수필집이죠. 에세이인데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지금 가판대에 한국 수필집을 번역한 책들이 제법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독서의 출발은 어디에서? 독서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판단형이라고 합니다. 나만의 책을 갖고 싶고 책은 가급적 사서 보고 싶어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MBTI와 독서에 대해서 나의 어떤 성향, 경향에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씩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나와 다르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파악하고 발견하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가족의 MBTI 한번 살펴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공부와 독서에 있어서도 MBTI 유형에 따라서 성향이 조금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을 알고 이제 내가 공부를 하고 독서를 하는 것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내가 편한 내 취향적인 형태에 다가가서 시작을 하는 것도 독서의 습관을 잡을 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책은 읽고 싶을 때 읽으면 안 되나요? 책을 항상 꼭 그렇게 읽어야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인식형이라고 하네요. 깨끗하게 읽고 중고서점에 파는 것이 더 실용적이야 라고도 생각을 한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진 그림이 예스24 중고 서점이죠. 부산에 있는 서점입니다. 테라로사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곳이고 저도 가끔씩 가는데 분위기도 좋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중고서점에 파는 것도 좋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P형이라고 하죠. 저도 꼭 간직하고 갖고 싶고 오래도록 읽어야 되는 책은 보관하는 편이고 한 10년 지나간 책 중에서 조금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책은 중고서점에 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MBTI와 이제 독서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독서를 처음 시작하는 경우에는 어떤 출발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약간의 팁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꿈과 불을 향한 독서가 고마워 돈독으로 미래를 바꾸다였습니다.